계속해서 가위바위보 게임을 개발을 해 보겠습니다. 자, 사용자 입력을 받기 위한 함수로 input 유저를 설정을 했고 input 유저를 호출을 하면 그 사용자 입력을 받아서 핸드 타입으로 설정한 멤버 변수인 myhand에 저장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를 한번 보죠. 그 다음 단계는 checkhand라고 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가위바위보와 난수로 발생시킨 가위바위보를 비교해서 누가 이겼는지를 결정해서 게임 타입으로 리턴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input 유저와 마찬가지로 체크핸드에서 체크핸드를 호출하기 전에 자, input land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난수로 발생시켜서 가위바위보를 할 수 있도록 상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함수를 정의를 해야겠죠. input land를 정의를 하는데요. 자, 이 함수가 하는 역할은 자, landhand를 설정하는 역할입니다. 자, 설정하기 위해서는 myland를 보게 되면 myland에 있는 getRand 함수가 난수를 발생시키는데 우리가 이 난수를 발생시킬 때 그 최대값 handmax 값을 3으로 정했기 때문에 나오는 값은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0, 1, 2까지 나오는 거죠. 자, 그걸 알고 inputRand에서 getRand 함수를 호출하겠습니다. getRand 함수는 내가 정의하지 않은 데다 쓸 수 있는 이유는 myRand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상속받아서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또한 getRand 함수는 원래 함수 정의로 들어가 보면 퍼블릭으로 선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상속받아서 호출하더라도 어디서나 접근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값은 landhand로 받아줘야 되는데 타입이 안 맞죠. 얘는 long이고 얘는 hand 타입이기 때문에 타입캐스팅을 해줍니다. 자, 타입캐스팅 해주는데 타입캐스팅이 이렇게 쉽게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자, 여기에 있는 hand 타입을 정의할 때 0부터 시작해서 1, 2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scissors, rock, paper이 0, 1, 2로 설정되는 1대1 대응 관계이기 때문에 타입캐스팅을 하더라도 가위바위보를 손쉽게 변환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input land가 되겠고 그럼 myhand와 landhand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checkhand에서 누가 이겼는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가위바위보의 논리이기 때문에 간단한 거는 일단 자, myhand하고 landhand가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으면 리턴을 게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비긴 거죠. 타이가 된 거고 만약 이게 아니라고 하면 누가 이기거나 졌거나 하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myhand가 가위면 어떻게 될까요? 자, 가위이고 and landhand가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얘가 scissor이라고 하면 rock이나 paper이겠죠. 가위라고 하면 내가 이기는 경우의 수를 봐야 되니까 내가 이기려고 하면 paper이 오면 이기겠네요. 자, 이게 내가 이기는 경우의 수입니다. 이 경우는 리턴을 게임을 윈했다고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것만 있을까요?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겠어요? 내가 가위를 내지 않고 락을 냈다. 그럼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편은 핸드이면 되겠죠. 근데
이걸 굳이 else if 할 필요 없이 자, 조건문을 자, 얘는 동시에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경우하고는 오와 관계죠. 오와 관계로 이렇게 설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라고 하면 그 나머지는 이제 리턴을 게임을 졌다고 해주면 됩니다. 근데 내가 이제 가위, 바위, 그 다음에 보자기 내는 경우 있으니까 자, 보자기 내는 경우 자, 그 경우에도 조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내가 이번에는 보자기를 낸 경우는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락을, 주먹을 낸 경우가 내가 이기는 경우겠죠. 상대방이 락인 경우는 이기는 걸로 조건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체크핸드까지 구현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체크핸드를 끝을 냈으면 그 다음에 스코어를 계산을 해 줘야겠죠. 자, 계산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 나는 스코어를 두 개를 정했습니다. 이기는 경우, 비기는 경우. 그래서 스코어는 자, if 게임이 지금 이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긴 경우는 자, 스코어 윈을 하나만큼 증가시켜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는 myScore에서 increase라는 걸로 내가 정의했으니까 .inc를 호출을 해줍니다. 혹은 내가 비기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비기는 경우는 타이기 때문에 타이가 나온 경우는 자, 타이 되는 경우를 하나씩 증가시켜 줍니다. 이렇게 하면 게임 스코어에 대한 결과는 이제 끝이 나는데 이렇게 쉽게 되는 이유는 클래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클래스의 기능을 내가 가져다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편리한 개념이 뭐라고요? 객체 지향입니다. 그러니까 객체를 만들어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호출을 합니다. 네, 블링크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내가 게임을 이긴 경우에만 블링크를 하게 되어 있죠. 블링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만들었지만 myBlink에서 이걸 호출하면 블링크는 되는데 객체화했기 때문에 블링크 LED를 호출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내가 myBlink라는 인스턴스 하나 만들었고 여기에 블링크 LED를 해주면 되는데 얼마만큼 블링크를 반복해주면 되나요? myScore 윈에 있는 스코어를 얻어서 블링크를 해주면 끝이 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가위바위보 게임에 필요한 갖가지 기능을 다 구현을 했습니다. 자, 구현을 해서 이 코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게임이 우리가 흔히 하는 게임이지만 실제 구현으로 가면 단순하진 않아요. 단순하진 않은데 우리가 지난번에 동전 던지기 게임을 하면서 필요한 객체, 그러니까 myRand, myScore, myBlink와 같은 객체, 클래스를 이미 구현을 해 두었기 때문에 myHand 게임은 굉장히 간단하게 구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사용자가 좀 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 정보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이제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컴퓨터는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시리얼로 프린트 라인으로 할게요. 아두이노로 할까요? 아두이노스 핸드는 뭔지 자, 여기다가 해주는데 애석하게도 우리가 저장하고 있는 이 랜드 핸드는 숫자이기 때문에 문자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자를
문자 대신에 숫자를 그대로 쓰면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기도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자, 스트링으로 리턴해 주는데 넘버를 핸드 타입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핸드 타입을 받아서 리턴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핸드 타입을 받아서. 그럼 타입은 3개가 있죠. scissor, rock, paper 있으니까 자, 여기에 따라서 리턴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핸드가 핸드 scissor 이러면 리턴은 scissors라고 하고 그 다음에 paper rock이면 rock 리턴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else if 해서 그 다음에 paper이면 paper를 입력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잘못 들어왔으면 그냥 null string을 리턴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넘버를 핸드 타입으로 넘버를 바꾼다기보다는 이름을 이렇게 하지 말고요. 보기 안 좋으니까 핸드 타입을 스트링을 바꾸는 거죠. 하는 일에 맞도록 이름을 재정의해서 활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컴퓨터가 어떤 손을 내밀었는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캘크 스코어 여기 체크핸드를 보게 되면 체크핸드를 통해서 결과를 얻잖아요. 자, 그래서 누가 이겼는지 졌는지 자, 여기다가 print 게임이라 할까요? 그러니까 게임 타입을 입력받아서 현재 이 결과를 프린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린트 게임을 사용자한테 정보로 전달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이도록 자, 프린트 게임이라는 함수가 하나 필요하겠고 이 함수는 입력을 뭘로 받나요? 게임 타입으로 받죠. 게임 타입으로 받아서 이겼는지 졌는지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겼으면 이겼다고 해주면 되고요. 리턴을 프린트로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도 조금 더 편하게 이 게임 타입을 스트링으로 한번 바꿔보죠. 자, 게임 타입을 스트링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도 문자열로 그냥 처리해주면 되니까 자, you win 이겼으니까 그 다음 비긴 경우 비겼다고 하면 되겠고요. 진 경우 여기 if가 빠졌고 자, 진 경우는 졌다고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타입도 아닌 경우는 null string을 리턴을 해줍니다. 그 게임 타입을 스트링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serial print line으로 해서 자, 게임 타입을 스트링으로 바꿔서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최종 결과, 그러니까 캘크 스코어 쪽에는
최종 결과를 프린트를 해줘야 되니까, 자, 여기서, 자, 이긴 경우, 둘 다 할까요? 둘 다. 자, 이긴 경우, 진 경우, 어떤 경우든 다 출력을 해주니까 굳이 이렇게 하지는 말고, 그냥 현재 결과를 시리얼로 프린트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긴 게임 결과는 몇 번인가 하면 마이스코어 쪽에 가면 프린트하는 기능을 만들어 뒀었죠. 그래서 스코어를 프린트하면 프린트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아까 만든 윈에 대한 결과를 간단하게 프린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그 다음에 타이 게임은 몇 번이었는지 기록을 표시를 해줍니다. 자, 여기는 타이가 돼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보이드를 잘못 썼다고 하니까 자, 여기 타입 정의가 좀 잘못됐습니다. 얘는 리턴을 하는데 보이드 했으니까 틀렸죠. 스트링으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자, 스트링으로 바꾸는 게 맞기 때문에 다시 한번 컴파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컴파일된 결과가 정상이면 이제 업로드해서 결과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처럼 이제 셋업일 때 초기화한 다음에 로고도 이제 보여주는 게 좋으니까 show 로고라고 해서 로고를 보여주는 기능도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얘는 시리얼로 자, my hand game이라고 자, 얘는 my scissors and paper game 이렇게 가위바위보 게임이라는 거 알려주고 다시 로고 밑줄을 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업로드가 잘 됐으니까 다시 한번 로고까지 출력되도록 해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로드가 됐으니까 출력해서 결과를 보면 이제 로고가 뜨고 내 선택이 이제 있는 거죠. 주먹을 한번 해보면 자, 나는 주먹을 냈고 아두이노도 주먹이니까 타이입니다. 타이라서 타이 게임이 1이 증가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락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아두이노가 가위 냈기 때문에 내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윈 게임이 하나 증가했습니다. 이번엔 scissor, 가위 한번 넣으면 비겼기 때문에 비긴 게 두 번 올라갔고요. 이번에 보 하면 이번엔 내가 졌네요. 자, 져서 다시 보 한번 내면 이번에도 졌고 다시 보. 자, 이번에도 졌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타이고요. 다시 또 타이가 되겠고
이번에는 이겼습니다. 이겼고 다시 졌고 비겼고 이겼고. 자, 거기에 따라서 LED가 이제 깜빡깜빡 해줘야 되겠죠. LED 깜빡임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init hand 쪽에 가서 아까 우리 빠뜨린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이 블링크를 쓰기 위해서는 셋업을 해줬어야 되죠. 아까 여기 빠뜨린 것 같으니까 블링크의 셋업은 초기화로 호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출해서 결과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메인 구문에 해당하는 셋업 루프 구문은 굉장히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대부분의 기능은 myhand라는 클래스 안에 메소드로 이제 숨어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 비겼고 계속 비기고 있네요. 이겼고 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한 결과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우리가 가위바위보 게임 형태로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또 게임을 하나 더 만들 텐데 요 만들 게임을 위해서 지금 이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썼던 기능을 또 한번 사용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 myhand에서 사용한 좀 유용한 기능은 새로운 이제 베이스 클래스로 만들어서 myhand가 사용을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게임에 쓸 기능은 내가 mygame이라는 헤더 파일에 모아두고 싶다고 하면 mygame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또 하나 만들어 줍니다. mygame을 만들어서 앞으로 사용할 게임들에서 이 클래스를 항상 사용하도록 해주는데 myhand에 있는 기능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타입은 자, 이니머레이션이 여기 정의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여러 헤더 파일도 mygame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대신에 이 헤더 파일은 mygame을 이제 include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myhand에 가위바위보에 필요한 기능만 myhand에 남겨놓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했던 통상적인 이제 기반 클래스에 대한 기능은 모두 다 mygame.h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myhand는 누구를 상속받아야 되는가 하면 mygame을 상속을 받아야 됩니다. mygame을 상속을 받아야 되고 mygame은 누구를 상속받아야 되는가 하면 자, public으로 myland를 상속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도 public으로 자, mygame 뭔가 컨스트럭터가 필요하겠고 디스트럭터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private이 있다고 하면 private 정의를 해둬야 되고 protected가 필요하면 protected로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public이 필요한 경우 있으니까 public도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myhand에서
필요한 기능들 보면 일단 protected로 get input user string 얘는 가위바위보하고는 관계없고 게임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myGame으로 옮깁니다. 자, 이렇게 옮겨 놓고 그 다음에 체크핸드 쪽으로 가면 여기는 특별한 건 없고 여기 init hand 쪽도 seed라든지 setup은 seed, setup 자, 이런 부분은 굳이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죠. 없어서 자, 여기 윈에 대한 스코어라든지 블링크 기능은 모두 다 게임 쪽으로 옮깁니다. 게임은 이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스코어는 항상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점수에 따라서 블링크 항상 했기 때문에 블링크 기능은 게임으로 옮기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마이핸드를 잘 만들었는데 이 마이핸드에서 기능을 조금 더 분리해서 게임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기능을 추가를 마이게임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seed라든지 setup이라든지 이런 거는 게임에도 필요할 거기 때문에 protected로 넣었죠. protected로 넣었으니까 여기서도 자 init 이름은 게임이라고 해서 protected로 넣어서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그럼 myhand에서는 자 init 게임을 그냥 호출을 한번 해주면 끝이 나게 됩니다. 체크핸드는 가위바위보 게임에 대한 승을 누가 이겼는지를 확인하는 거니까 내가 계산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자 MyScoreWin을 프라이빗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 있는 myhand라고 하는 클래스는 여기를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서 승을 하나 증가시키고 싶으면 여기다가 자 increase score win이라는 걸 하나 함수를 만들어서 여기서 증가를 시켜야 합니다. 자, 요 의미를 한번 알아야 됩니다. 자, 원래 있던 myhand에는 private로 score win이라는 거를 정의해서 내가 사용했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했죠. 아무리 private이라 하더라도 내가 사용하고 있는 클래스 안에서는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괜찮았는데 자 이번에는 MyScoreWin을 어디로 옮겼습니까? MyGame으로 옮겼죠. MyGame으로 옮기다 보니까 자 여기 MyGame으로 옮겼잖아요. 옮기다 보니까 MyHand에서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왜?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능은 MyGame으로 이동을 해야 하고요. 자, 스코어 윈을 이제 인크리드 하는 거는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자, 스코어 자, 인크리드 스코어 윈을 호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코어 윈을 이제 결과를 프린트하고 싶으면 그 경우도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여기에 뭔가 함수를 만들어서 print score win 뭐 이런 거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print line인 경우는 print score win에 print line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아니면 라인이 필요가 없으면 print를 하도록 이렇게 함수를 몇 가지 정의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도 자 print에서 score win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자 블링크 하는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블링크 하는 경우도 여기에 있는 블링크 인스턴스는
이동을 마이게임을 했기 때문에 마이게임에 있는 프라이빗으로 선언한 블링크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아예 void에서 blink LED 라고 하고, 자, 이 경우는 얘를 그대로 가져가서 블링크 하도록 이제 변경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스코어 위에 있는 스코어 이용해서 블링크 밑에 있는 메소드인 블링크 LED를 호출을 하게 되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름이 또 같으면 헷갈리니까 이 블링크 LED, 여기도 블링크 LED 이제 똑같잖아요. 똑같으면 이게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블링크 LED.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변경을 해 봤고요. 여기 이름이 같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컴파일 한번 해보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에러가 났는데요. 자, 이름이 같아서 이제 에러가 난 것 같으니까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같으면 안 되는데, 자, 요 경우에 지금 마이 게임에 있는 블링크 LED를 호출하고 싶은데 마이 핸드에 있는 블링크 LED하고 이름이 같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둘 중 하나 이름을 바꾸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이거 함수 호출을 명확하게 해주는 겁니다. 자, 블링크 LED인데 입력을 이렇게 받으면, 자, 이 함수는 myhand에 있는 메소드입니다. myhand에 있는 메소드, 이거는 명확한데, 자, 여기서처럼 블링크 LED라고만 해주면, 자, 이거는 여기에 있는 메소드를 잘못 호출한 건지, 아니면 마이게임에 있는 블링크 LED를 호출하고 싶었는데 헷갈린 건지, 이게 불분명하니까, 자, 마이게임 밑에 있는 블링크 LED를 호출하라는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지금 같았는데 마이게임 밑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하라. 그러니까 콜론 두 개를 찍어서 이걸 명시하는 방법을 C++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잘 컴파일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름은 같았지만 어떤 메소드를 호출하는지를 명확하게 해줬기 때문에 에러가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밑에 부분은 이 가위바위보에 특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이제 바꿀 부분은 없고요. 그리고 여기에, 자, 게임 타입을 스트링으로 바꾸는 거는 가위바위보 게임하고는 관계없죠. 그래서 이 함수도 myGame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두고두고 이제 사용할 기본적인 함수를 좀 이동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고, 핸드 로고에서 유저 랜드 이렇게 책 게임 타입 to string은 myGame에 저장된 거고요. 스코어에서 블링크 하는 것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함수가 정리가 많이 됐죠. 우리가 코드 개발을 하면 할수록 내가 관리하는 이 클래스들이 이제 커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헷갈리니까 이걸 이용해서 프레임워크 같은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구현을 해 준다면은 내가 앞으로 프로그램을 할 때 더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컴파일해서 문제가 없다면은
업로드해서 기능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오래 하면 할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만든 클래스,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걸 많이 가진 사람이 진정한 프로그래머의 길을 걷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aesar 하면 내가 졌다는 게 나오고요. Caesar 하면 락이 나서 또 졌고, 자 이번에는 비겼고요. 자 이번엔 이겼고, 자 이겼고, 자 또 이겼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아까랑 이제 기능은 똑같죠. 이 결과만 보면 똑같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화를 기반으로 코드를 체계적으로 개발을 해 봤습니다.